네, 자, 문제 5번부터 7번까지 99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일반적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해서 1번 10월 22일. 자, 먼저 제가 검색을 해서 캡처를 받아놨습니다. 상품인 전자제품 120만 원 원가 서울시청에 기증하였으나, 근데 여기 보면 상품 매출 외상 매출금 해서 기부했다는 티가 안 나요. 외상 판매한 것으로 잘못 처리한 겁니다, 이걸. 그래서 관련된 적요도 함께 수정.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요게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입력할 것, 거래처 코드 및 거래처명은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자, 이게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요거를 뭘로? 기부금으로 일단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자, 상품 기부했을 때는 매출로 볼 수가 없죠. 뭘로? 상품이 그냥 팔지 않고 상품을 그대로 기부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뉴스에 자주 나오죠. 연말연시 되면 왜 뭐 농심 같은 데서 라면 막 이만큼 쌓아가지고 보육원 같은 데 기부하잖아요. 자, 그래서 상품 매출이 아니고 상품이 없어진 거는 맞으니까 상품이 이 회사에서 장부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자, 요 거래처도 입력해야 되고요. 기부금. 자, 여기 보시면 서울시청에 기증했고, 요 적요란에 8번 타 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자, 요걸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요란에 이거를 왜 꼭 표시를 해야 돼요? 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판매는 아니에요. 판매는 아닌데 재고자산이 감소한 겁니다. 그러면 왜 재고자산이 줄어들었는지 이걸 장부에 기록을 안 하면, 이렇게 상품이라는 자산 감소를 대변에 안 적으면 재고 파악했을 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상품이란 자산을 어떻게 재고를 줄여주는 겁니다. 근데 판매가 아닌, 판매하면 당연히 줄어들지만 판매가 아닌데 재고자산이 줄었다. 그 이유를 적어줘야 돼요. 그 사유를 뭐라고 적는 거냐? 타계정으로 대책. 타계정이다 하는 거는 뭐에서? 상품을 기부해버리는 기부금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상품을 사용을 해버려서, 또는 직원들한테 복리후생비로 줄 수도 있고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타계정으로 대책, 판매하지 않고 우리가 소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손익계산서 반영, 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 재고액에서 이거를 차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판매가 아닌 목적으로 접대나 이렇게 기부하거나 직원들한테 나눠주거나 그런 거 재고 파악을 맞추기 위해서 손익계산서에도 기말상품 재고액에서 빼준다. 그래서 뺀 사유를 이렇게 적요란에 8번을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 2번까지 설명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자, 그 다음 12월 7일 보통예금에서 출금된 500만 원. 자, 12월 7일 찾아봤더니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보통예금. 자, 임차료는 뭐예요? 월세를 지불한 거다라고 지금 분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가 근데 아니래요. 주식회사 세월에 지급한 임차보증금. 자, 임차료는 우리 사회에서 쓰는 말로 월세. 얘는 뭐예요? 사회에서 쓰는 말로. 그렇죠. 전세. 왜 전세 보증금 그러잖아요. 그거를 회계에서는 임차보증금, 전세라고 안 쓰고 임차 빌리면서 보증금 걸었다. 자, 임차보증금, 요 전세금, 우리 사회 쓰는 전세금은 나중에 계약기간 끝나고 2년, 요즘은 뭐 1년 한 번 더 해서 4년 살고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돌려받죠. 그래서 요거는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월세는 뭐예요? 이거는 비용이잖아요. 임차료.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임차료를 뭘로? 임차보증금으로 하고, 요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채권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거래처 반드시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우선 일반전표 입력 가서, 자, 10월 22일 검색을 해보면 10월 22일. 자, 여기 보면 상품 매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판매한 걸로 돼 있죠.
적유라는 기증이라 해놓고. 자, 그러면 요 외상 배출금이 아니죠. 기부금, 차변엔 비용이 발생이니까. 그래서 여기 가서 자, F2 키를 눌러서 기부 치면 밑에 기부금 나오죠. 예, 이걸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매출이 아니고 상품을 그냥 재고자산에서 빼는 분개를 해줘야 됩니다. 상품 146번인데, 자, 여러분 암기 안 돼 있을 거니까 상품 검색하면 146번 엔터 치면 되죠. 자, 그런데 적요란에, 자, 요거 손익계산서 반영은 시켜야죠. 재고자산에서 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8번 타계정으로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 여기 8번 있죠. 요거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자, 요 9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8번. 요거는 의로, 요거는 에서입니다. 그래서 8번. 그래서 8번을 엔터 쳐주면 타계정으로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금액은 손댈 필요 없습니다. 자, 요거 적유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다음 12월 7일입니다. 12월 07. 차변에 임차료, 대변에 보통예금 돼 있죠? 근데 임차료가 아니고 뭐다? 임차보증금이다. 그래서 임차보 치면 임차보증금. 자, 확인 눌러주고. 자, 이거 거래처 입력해야 된다 그랬죠? 자, 세원 치면 주식회사 세원. 자, 금액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네. 그럼 결산 정리 사항입니다. 자, 6번 다음이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결산일 현재 12월 31일이 되겠죠. 반송은행이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미지급액 중,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아직 지불 못했어요. 근데 단기 귀속분은 40만 원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지급하지 못한 이자 중에 올해 거에 해당되는 거, 단기 귀속분, 단기 올해에 해당하는 장부상에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게 40만 원. 자, 우리가 하는 복식부기는 발생주의 원칙이라 그랬죠. 이거 뭐에 반대요? 현금주의 반대. 가계부는 돈 나오고 들어오는 거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회계는 돈 들어오고 나온 것은 필요 없고 이게 올해 거냐 내년 거냐. 그래서 올해 거다. 그러면 돈 안 나갔더라도 올해 장부에 이자 비용을 적어줘야 된다. 비용이 발생이니까. 그러면 적어주면 비용이 발생. 차변이죠. 이자 비용 얼마? 40만 원. 근데 돈 나간 건 아니에요. 그러면 미지급. 자, 미지급자 들어가면 미지급금처럼 부채가 되죠. 미지급. 근데 뭐예요? 이자를 안 갚은 거니까 이자 비용은 비용이란 말이에요. 미지급 비용 4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미지급금처럼 보면 채무니까 거래처 입력해야 돼요. 뭐 안 해도 돼요. 막 이런 말들이 많은데 입력 안 해도 뭐 입력해도 뭐 틀린 걸로 처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무슨 거래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 미지급 비용은 나중에 1월 1일 되면 나중에 또 반대분기해서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임시 결산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 입력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또 나왔어요. 요즘 들어서 수익과 비용이 이연 및 예상을 계속 출제하는 것 같아요. 자, 결산일 현재 농협은행이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 미수 금액 중, 자, 이것도 마찬가지 단기 귀속분은 15,000원이다. 자, 돈은 안 들어왔지만 요거 15,000원은 올해 수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장부에다가 수익을 적어줘야죠. 어떤 수익? 이자 수익. 이자 수익. 수익이 발생이니까 대변이죠. 자, 얼마? 올해 거 15,000원. 근데 돈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이자가. 그러면 미수, 아직 받지 못했다. 미수, 수익. 자, 15,000원. 이렇게 분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거래처 입력 안 해도 상관없고요. 수익 비용이 이연 예상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이론 강의 1시간에 걸쳐서 한 거 있으니까 그거 자세히 요거는 이해를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대손 충당금 설정 변함없이 나왔습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이 기말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을 보충법을 설정하다. 자, 요거 시산표 뒤져서 외상매출금 잔액, 받을 어음 잔액 찾고 대손 충당금 잔액 빼고 뭐 곱하기 0.1 하고 이게 복잡하니까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한꺼번에 입력하면 됩니다. 이 요령은 제가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 다음 4번.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초에 취득한 비품이 당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취득원가 800만 원, 잔존가 200만 원, 내용연수 5년 정액법입니다. 자, 이것도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입력을 하는데 근데 금액은 계산해야 되겠죠. 자, 정액법으로 하면 내용연수 몇 년? 5년분에 취득원가 8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이죠. 마이너스 잔존가액 2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그러면 600만 원이죠. 600만 원에서 5로 나누게 하면 얼마예요? 120만 원? 네, 120만 원을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요거 비품, 감가상각비, 당기분 요거 넣고 전표 추가 딱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자, 6번 문제. 자, 12월 31일입니다. 31일. 자, 1번 문제부터 차변에 3번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 치면 자, 이자 비용 금액은 차변에 이거 좀 조절하고 자, 40만 원이죠. 400 플러스 키. 자, 그다음 대변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 치면 미지급 비용. 자, 262번 있죠. 금액 4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자동으로. 자, 그다음 2번 문제. 자, 차변 같은 12월 31일이니까 밑에 미수수익, 미수수 치면 자, 미수수익 나오죠. 자, 차변에 15,000원. 자, 그다음 대변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 치면 이자 수익. 자, 대변에 15,000원. 예. 아이고. 왜 또 차변에 들어가니? 아, 이것도 차변으로 했구나. 자, 4번. 자, 이자 수익 15,000원.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닫고요. 자, 3번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자, 게시판에 질문 올리신 분들이 있는데 1월부터 12월 해야 돼요? 아니면 12월 해야 돼요? 하는데 둘 다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뭐 이번에는 저는 12월을 많이 했는데 FAT, TAT 같은 경우는 보면 1월부터 12월 이렇게 하는데 그럼 01월부터 12월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대손충당금 설정이죠. 요 위에 보시면 F8 대손상각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금액을 계산해서 여기에 가서 대손상각, 외상매출금, 그다음 받을 어음, 새롭게 결산 반영할 금액을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 가서 대손상각을 눌러주시면 대손율 1% 돼 있죠. 이거 자동으로 돼 있죠. 외상매출금 잔액 8,283만 원에서 설정 전 충당금 잔액 26만 원. 그러면 1%로 했을 때 추가 설정액 자, 얼마? 아유, 왜 이래? 예. 56만 8,300원 금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받을 어음 대손 충당금 43만 3천원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결산 반영 딱 눌러버리고요. 눌러버리고 나서 전표 추가. 결산 반영하면 아까 눌렀죠? 여기 들어갔어요.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자리. 그리고 전표 추가. 자, 일반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Yes. 자, 그 다음 빠져나온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해 보겠습니다. 거기 가시면 12월 31일. 자, 여기 결대, 결차, 뭐 기타의 대손상각비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요거 상관없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다 들어가 있고 대손상각비, 결차 해서 요 금액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 다른 것까지 다 됐는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자, 이렇게 해서 결차 결대로 해서 전부 다 분계가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아주 간단히 계산기 안 누르고도 할 수 있는 요령 제가 가르쳐 드렸고요. 자, 그 다음 감가상각비 입력. 마찬가지 결산자료 입력. 가서 자, 01월부터 12월. 자, 불러오시겠습니까? Yes. 자,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비 비품에 대한 거죠.
맞죠? 비품 아까 계산한 금액 120만 원이죠. 결산 반영 금액 여기 자 120만 원 1200 플러스 키 엔터 치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전표 추가는 또 하면 덮어 씌우기 돼요. 자 다시 계속 하시겠습니까? Yes. 그러면 자 추가됐습니다. 요거까지 자 아까 대손삼각비도 그대로 있고 요것도 했고 다 된 겁니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조회 문제. 자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문제 1월부터 6월까지 월 단위로 이제 나와 있고요. 보통 예금에서 출금된 금액은 총 얼마인가? 보통 예금 특정 계정 과목이 나왔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 또는 계정별 원장. 근데 월 단위로 한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계정별 원장도 돼요. 근데 막 화면이 길어서 이게 거의 시간 마무리 쫓길 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총계정 원장. 그래서 제가 먼저 찾아봤어요. 1월부터 6월까지 통장에서 출금된 돈 빠져나간 거 그러면 대변이죠. 보통 예금 대변에 적으면 돈 나갈 때 적는 거죠. 자 대변에 요거 세 개에서 합계 보니까 2,761만 6천 원이 나갔습니다. 이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자 요것도 4월부터 6월까지 월 단위인데 상품 매출액 상품 매출은 401번인데요. 코드 번호 얼마인가? 총계정 원장 됩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 그 다음 또 되는 게 1월계표도 됩니다. 자, 4월부터 6월까지 했더니 상품 매출. 자, 상품 매출은 수익이죠. 대변에 있습니다. 대변 합계. 자, 요거 9,340만 원. 이거는 현금 받고 판게 1,850 상품 매출이죠. 그 다음 요거는 뭐 외상이든 뭐 다른 거. 그래서 9,340만 원 요거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1월계표 그다음에 총계정 원장 다 됩니다. 계정별 원장도 되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이번에는 총계정 원장으로 다 끝나게 생겼어요. 1, 2, 3번. 1월부터 6월까지 월 단위고 판매비와 관리 비중 접대비 요게 813번이죠. 제 생일하고 똑같아서 이거는 암기합니다. 8월 13일. 자, 813번. 자,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 가장 적은 월 금액을 더하면 얼마인가? 자, 그러면 특정 계정 과목입니다.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한 건 총계정 원장 월 단위니까 해서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접대비 지출, 접대비는 비용이 발생이니까 차변에 기록돼 있죠. 그래서 1월달 154만 8천 원, 2월 60, 100만 원, 106, 113, 80만 원. 가장 뭐예요? 많은 월 154만 8천 원이 접대를 1월 달에 제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일 적게 한 거는 2월 달은 60만 원. 수상무가 아마 술병 났나 봐. 2월 달은 접대를 제일 적게 했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산 더하면 자, 1월, 2월 더하면 214만 8천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조회해 볼까요? 자, 그럼 요거 닫고요. 우선 자 1번부터 보통예금 특정계정 과목 총계정 원장 여기 있죠. 총계정 원장 딱 들어가서 1월부터 6월이라 그랬습니다. 자 월별 돼 있고요. 01월부터 1월 1일 06 30일은 자동으로 나왔고요. 자 보통예금 103번입니다. 103번. 자 하면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간 거 대변이라 그랬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합계 2,761만 6천 원. 요거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상품 매출액 얼마인가? 자, 이거 월계표, 1월계표. 요거죠? 여기 가서. 자, 4월부터 6월입니다. 04. 요거 월계표로 눌러주고. 예, 04. 그 다음에 06. 자, 여기에서 상품 매출. 여기 있죠. 상품 매출. 자, 상품 매출은 수익이 발생이니까 대변에 있죠. 9,340만 원. 자, 1월계표로 해도 되고 총계정 원장도 됩니다. 특정 계정 과목 상품 매출이랑 계정 과목이 있죠. 그러면 자, 총계정 원장 클릭해서 근데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4월부터 6월 04 그다음 06 자, 상품 매출 401번입니다. 검색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요것도 나와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요 합계 그대로 넣으면 뜰립니다.
왜? 자, 요 전월 2월도 있어요. 상품 매출 요 전월 2월이 있어서 요거 1월, 4월, 5월, 6월 요거 세 개만 더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러면 9,340만 원이 나옵니다. 요 합계액을 적지 않도록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전월 2월까지 합쳐진 금액이에요. 요거는. 자, 그다음 계정별 원장 들어가도 됩니다. 요거. 자, 됐고요. 그다음에 3번 요것도 총계정 원장 접대비. 자, 총계정 원장 들어가서 자 1월부터 6월까지 01월부터 06 접대비 아까 제 8월 813원이라 그랬죠? 예, 813. 자, 나 가서 봤더니 가장 많은 달 154만 8천 원, 가장 적은 달 60만 원. 그리고 차변 꺼봐야 됩니다. 왜냐? 접대비는 비용이 발생이니까. 그래서 요거 보면서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아직 합격률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 요 백데이터도 어제야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요거 아마 합격률이 지난번보다도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복잡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번 드디어 100회 시험을 보는데 제가 32회부터 학교에서 애들 지도하면서 이게 봤는데 어느새 100회가 됐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자, 이번 100회 시험에서도 이 정도 수준만 나오면 우리 카페 회원님들 전부 다 합격할 것 같아요. 열공해서 합격 수기 지금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전부 다 합격하기 기원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